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회 지방선거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차익입니다. 자, 호남의 관문 익산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새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제2의 혁신도시 유치와 같은 지역의 오랜 열망을 현실로 바꿀 진짜 적임자는 누구인지 검증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토론회는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방송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2분을 초청했는데 좌석은 사전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후보부터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3번 이명택입니다. 자,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입니다. 예,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익산시장 후보 최정호입니다. 자, 진행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공약 발표, 2차례 주도권 토론과 공통 질문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질문과 답변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정면의 모니터를 보고 시간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인신공격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입니다. 1분 드립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의 오늘 이대로 괜찮습니까? 익산의 내일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익산역 앞 중앙동은 비어가고 원광대학교 대학로는 불 꺼져가고 영등동 어양동의 가게 문은 닫혀 있습니다. 익산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호남의 3대 도시 익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와 희망이 요구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지난 10년 선거 때만 등장하는 관료 출신 시장으로 익산이 바뀌었습니까? 익산 시민의 생활이 나아졌습니까? 권력의 눈치만 보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상에 앉아 지시만 하던 관료의 경험만 가지고서는 익산이 깨어날 수 없습니다. 이미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정호 후보는 익산시장 자격이 없습니다. 익산을 위해 이명택이 미래를 걸겠습니다. 이제 이명택이 시민들과 함께 익산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이 낳고 키우고 대한민국이 검증한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1번 최정호 인사드립니다. 지금 익산의 민생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업은 떠나고 청년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시장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누가 중앙정부의 문을 열고 거대한 국가 예산을 가져오고 위기의 익산을 살릴 것인가라는 판단을 하는 중요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저 최정호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서 국가 지도를 그리고 예산을 진짜 편성해본 진짜 전문가입니다. 익산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실험이 아니라 익산 대전원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 최정호 기호 1번 찍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후보의 핵심 공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무엇이며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께 2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지금 익산은 단순한 현상 유지나 관리 행정으로는 이 길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경제와 도시,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전환이 시급합니다. 저 최정호가 익산의 새로운 성장 시대를 확실하게 열겠습니다. 첫째로 익산역을 복합환승센터와 미래교통 플랫폼으로 대개조해서 전북 경제권의 핵심 성장축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고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생산 중심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셋째, 침체된 원도심을 살리겠습니다. 익산역과 하나로 연결해서 무너진 상권을 살아나게 하겠습니다. 넷째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월세 1만 원 주택을 통해서 청년이 꿈을 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농업 예산을 확대하고 익산 농업을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여섯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체류형 관광도시, 일상이 문화가 되는 품격 있는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시민이 진짜 주인인 익산시정을 펼치겠습니다. 저 최정우가 국토교통부 차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국가사업으로 연결해서 익산의 일자리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겠습니다. 말이 아닌 확실한 성과와 일자리로 저 최정우가 증명해 내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에게도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익산을 지금 바로 바꾸겠습니다. 저에게는 익산을 변화시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바로 체감할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째, 양질의 일자리, 일거리 1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산업 전체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익산도 더 이상 예전의 방식으로는 일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익산의 식품, 문화, 교통, 대학 자원을 연결해 지역대학과 함께 일자리, 일거리만 연구하는 전문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누구나 자신의 조건과 취향에 맞게 3시간 일자리, 5시간 일자리, 새로운 일거리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철도도시 익산의 풍경을 트램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익산은 철도도시입니다. 익산역에서 모현동, 송악동, 오산면에 이르는 스마트 에코타운까지 트램을 연결하겠습니다.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익산역은 사람들을 도심 안으로 끌어들이고 익산역과 구도심을 다시 살리는 변화의 선로가 될 것입니다. 셋째, 스마트 에코타운으로 익산의 정주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로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 에코타운은 제2혁신도시와 새만금 현대차 기지의 배후 주거단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노잼도시, 대전이 달라졌듯이 노잼도시 익산을 완전히 신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익산 역세권 대발명, 익산 시민구단 FC 창립을 통해서 익산의 사랑과 활력, 즐거움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익산은 지금 바로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 이명택이 시민과 함께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변화와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에게 공약을 주제로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6분을 드리는데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되도록 1분을 넘지 않게 해주시고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답형이 아닌 한 30초 이상 답변 시간은 보장해 주시고요. 질문 내용은 공약과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제한하겠습니다. 토론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립니다. 예, 우리 최정우 후보님께 가장 먼저 이 질문을 저는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토론회 때마다 제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들 토론하실 때 보니까 국토교통부 차관이라고 하는 경력, 항공박물관 관장이셨다고 하는 경력을 이야기하시면서 익산역 주변 도심에 드론공항을 이렇게 공약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론공항의 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통 그 화물과 여객 드론의 경우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문제가 이제 발생할 것 같은데요. 여객은 2인승일 때 가로 세로 5에서 10m 정도. 그리고 화물용은 150kg 정도일 때 4.6에서 4.6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마어마하게 큰 소음이 날 것 같은데요.
이 드론 공항을 익산역에다가 만드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드론은 제가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드론은 어떻게 생긴지 우리 임 의원님 잘 아시죠? 네. 지금 소음 말씀하셨는데 이제 통상적으로 소음을 얘기할 때는 헬리콥터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드론 항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리콥터가 6개에서 8개. 그리고 전기나 제가 수소로 주도권을 하기 갖고 있으니까 때문에 질문을 소음이 짧게 그렇게 대답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 먼저 알겠습니다.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래서 드론에 다시 제가 대해서는 질문 또 드리면서 네네. 답하시면 이제 제 소음 문제 시간이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90데시벨 정도 오토바이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 오토바이가 날아다닌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정 후보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오토바이에서 나는 고주파 소리보다 더 거슬러 그런 되게 대단히 불쾌감과 큰 피로감을 주는 소리가 난다는 게 상당한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파트 위에 오토바이 도로가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익산역 주변에 있는 모현동, 송악동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마 공항이 하나 도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안전성 문제도 큽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어떤 충분한 근거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지금 상용화가 된 나라도 있고요. 이 안전성 문제는 항공에 있어서 어느 교통수단도 다 안전이 중요합니다만은 항공은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확실한 담보가 되지 않고는 이 드론 항공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된 후에 이게 상업용으로 알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시간 걱정하지 충분히 드린 것 않으셔도 같습니다. 답변 됩니다. 시간 충분히 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대단히 부실하다 지금. 이 안전에 대한 점검이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 제가 시장이 되면 저는 드론의 공항을 만든다고 하면 해외처럼 도심 외곽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익산역에서 모현, 송악, 오산지구에 스마트 에코타운을 조성하고 그쪽까지 트램을 깐다고 했는데요. 이런 트램이라든가 다른 대중교통 노선을 통해서 드론 공항으로 연결되는 외곽에 만들어야 된다. 이건 익산역 같은 더구나 옆에 47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그리고 이 편한 세상도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이런 곳에 드론 공항 만들면 아마 모현동, 송악동 주민들은 살기 어려워질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약을 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공약을 가장 핵심 공약으로 내고 있는 저는 이건 전형적인 관료의 대단히 문제 있는 공약이다. 그냥 말만 좋은 장밋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익산시 공무원이 회계 과장, 익산시의 모든 수의 계약, 크고 작은 계약을 다 담당하는 회계 과장이 트럭에서 그것도 주차장, 익산시 주차장 트럭에서 9천만 원의 어떤 돈 상자가 발견되었고 바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청렴도는 그토록 청렴하다고 이렇게 익산시장께서 주장하셨는데 2등급에서 바로 5등급 전국 최하위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단지 과장의 선에서 끝날 문제일까? 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 40억 정도를 수의계약을 몰아줬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런 수의계약 반드시 투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시정은 투명하고 공개되어야 되고 누가 봐도 엄정한 잣대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이모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회계과장의 그런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우선 제도적으로 촘촘하게 이런 횡령이라든가 부정부패가 들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첫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부터 이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직원들도 여기에 잘 따라올 거고 30초가 다 지났습니다. 우리 좀 마무리 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시정을 믿고 시장을 믿고 공무원을 믿고 마무리해 주시죠. 투명한 제 행정을 주도권 하실 토론이니까요. 겁니다. 예, 지금 최정 후보께 답을 주셨는데 구체적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익산시장이 되면 수의계약을 반드시 순환제로 완전히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 모든 업자들이
특별한 기득권에 기대지 않고 공정하게 고루고루 일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도시에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최정우 후보께 6분의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모님께서 조금 전에 시간을 제대로 주시지 않고 30초씩 특별히 대책이 드렸습니다. 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초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이모님께 묻겠습니다. 공약은 선거 때 시민께 드리는 책임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원 대책과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실행 가능성입니다. 저는 오늘 이모님께 주요 공약이 익산이 재정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한지, 실패했을 때 시민의 세금 부담이 없는지 차분하고 명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먼저 이모님께서 익산의 OK 버스 공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촌 일곽 지역을 위한 행복 콜버스 수요 응답형 DRT는 저도 적극 찬성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성 급행 버스 체계 BRT와 우리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로 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BRT는 단순히 버스 몇 대 늘리는 사업이 아니고 킬로미터당 40 내지 50억이 드는 그런 거대한 건설 공사입니다. 그리고 전주만 해도 기린대로 여러 가지 9.5km 구간에 지금 수백 원의 예산과 도시 혼잡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께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로 익산의 어느 구간 어느 노선에 BRT를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둘째로 그 노선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국비와 시비의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그리고 셋째로 전시민 무료 버스를 공약하셨는데 현재 우리 익산시가 버스 회사 적자를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시 예산에서 손실 보전금과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를 주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질문이 여러 가지인데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일단 제가 이 시내버스 공약, OK버스 공약을 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8년 동안 익산시의원으로 일할 때 지금도 똑같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익산 시민들이 가장 많은 민원을 내는 시 홈페이지와 감사실에 가장 많은 민원을 내는 게 시내버스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의 관료시장 출신 익산시정 10년 동안 시내버스가 전혀 변하지 않고 그 민원의 개수가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BRT는요, 일단 저는 BRT는 새만금에서 익산역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연결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에서 익산역에서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까지 예,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손실보전금이 생각하고요. 손실보전금은 연간 한 200억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200억? 현재 18세 아이들까지 100원 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로 18세 아이들까지 100원 버스도 이제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 65세 이상 어르신들까지 확대하겠다는 100원 생각입니다. 버스는 한 연간 10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익산시가 버스 회사에 200억 말씀하셨는데 연간 무려 310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면 무료로 할 경우에 145억 원의 추가 지원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500억 원을 매년 예산에서 지불해야 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계속 늘어날 여지도 있고 해서 이런 시민 세금을 이제 올려야 되거나 지방채를 내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는 이제 좋은 취지의 교통 복지, 교통도 투자입니다. 우리 시민의 발을 제대로 만드는 것, 그건 가장 중요한 과제고 시정에서 핵심적으로 취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교통 전문가로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실현 가능한 4대 대안으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이 원하는 장소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원칙하에 무차별적 무료화 대신에 핀셋형
맞춤형 교통 복지를 촘촘하게 늘려나가겠습니다. 이미 효과가 검증된 어린이 청소년의 100원 요금제뿐만 아니라 70세 이상 어르신의 무임 교통카드 지원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짜 교통 약자들이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둘째는 예산만 먹는 대형 버스 중심의 노선을 시민 편 위주로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수요 응답형 버스 DRT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셋째는 이제 교통은 시스템입니다. 철도와 버스, 택시 등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역할을 분담할 때 최고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진정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익산은 철도가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BRT 대신에 철도의 장점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이미 깔려있는 철도망을 통해서 전주와 새만금, 군산을 광역 전철망으로 연결하는 것이 익산에 가장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는 이번에도 6분의 시간을 드리는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자유주제로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 2차례 이상 질문을 꼭 해주시고요. 또 지나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최정호 후보께 6분의 주도권 토론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시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무엇일까요? 시민의 삶을 바꾸기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태 후보님께서 시민을 위한 문제의식과 정책 고민을 해오신 점은 저 역시 존중합니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과 시장에 뒤어서 수천억 원의 국가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결과를 만드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연습이 아니고 실패하면 바로 그 결과가 시민들께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소모적인 정치 공방보다 실제로 익산을 움직일 수 있는 실행력과 국가 예산 확보 능력에 대해서 시민들께 검증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익산시의 재정 자립도는 14.1%로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와 필수 복지비 대기도 벅찬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국 개형 개발이나 미래 투자 사업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익산에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예, 질문 좀 해주십시오. 하지만 대형 국가 사업은 국가계획 반영과 예비 타당성 조사, 기재부 심사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 이모부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은 실제로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과 기재부 협의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책임지고 다뤄보신 그런 실무적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제가 단체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국비를 발굴하는 일에 관여 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우리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들도 계시고 이전에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민주당이라든가 또 여타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들 통해서 기재부 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익산시가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한 국비 사업 같이 함께 중앙정부를 가보거나 간접적으로 그런 일들을 같이 당연히 진행을 했습니다. 하신 경험이 있고 실제 시장이 직접 예산을 따오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함께 협의하면서 시의원으로서도 또 이제 노력하는 직접 것이죠. 기재부라든가 관계부처를 만나서 우리 익산에 필요한 것들을 시의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부수적으로 같이 그런 일들을 답변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하지만 이제 국가 사업은 이제 그런 구호나 간접적인 경험만으로는 결코 제대로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예산실과 중앙부처 실무자들을 팩트 데이터와 행정 플랜으로 설득하는 고대 역량과 인적 네트워크가 필수적인 기본입니다. 예타 통과나 총사합의 협의 과정은 정치적 수식어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익산은 지금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산을 따올 실행력이 시급합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방위에서 시민을 대변해 행정을 견제하고 비판 역할은 매우 숭고하고 중요합니다. 이 의원님께서 그동안 그 분야에서 치열하게
활동해 오신 점은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 또 지금처럼 하루가 급한 익산시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부처 예산 편성이나 대기업 투자 유치 같은 거시적 도시경을 현장에서 직접 책임지고 이끌어 보실 그런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제가 조금 전에도 공약으로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예, 저에게는 조국혁신당 12명의 국회의원, 아마 이번에 조국 대표가 평택을 해서 당선된다면 13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에는 현재 2명의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익산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13명이 모두 비례대표, 그리고 조국 대표는 물론 평택을 국회의원입니다. 자치단체장 후보가 우리 조국혁신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됐습니다. 지지를 네. 성원해주고 있고요. 뭐 다른 지역까지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담양 군수가 그런 됐습니다. 대표적 사례다. 답변 충분하고요. 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을 넘어서 이건 중앙정부의 메커니즘을 움직여야 되는 그런 차원이다라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실패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익산 시민들께 돌아오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부모님, 저 재정자립도 14.1% 익산에서 취지만 좋은 정책만으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계획하에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 예산을 매칭 펀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익산의 현실은 어렵다는 점 잘 인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누가 실제로 익산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꺼져가는 익산을 살릴 것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습니다. 진짜 전문가인 실전 전문가가 필요한 익산시의 현실입니다. 국비는 구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경험과 실전 능력, 중앙정부의 탄탄한 인맥으로만 이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최종호는 국토교통부 차관으로서 그 과정을 평생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증명해 왔습니다. 이제 그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오직 제 고향 익산을 향해서 쓰고 싶습니다. 지금 익산은 실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를 움직일 실력 있는 시장, 저 최정호가 익산의 미래를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에게 주도권 시간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예, 우리 최정호 후보님께서 주도권 토론에 좀 상대적으로 질문하시고 답할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그래서 정책 공약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이 좀 부족해서 말씀 잠깐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정원율 시장 10년 이제 마무리됩니다. 관료 출신의 시장, 이 시장이 10년 전 우리 익산시 경영할 때 우리 도시의 빚이 1,612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는 6월 30일 우리 도시의 빚이 1,640억이 남습니다. 중앙관료 출신이 돈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중앙관료 출신이 사업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원윤 시장 관료 출신의 지난 10년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차량에서 9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수익계약, 이제는 세금 도둑질하지 않고 국가에서 내려오는 그 세금들 소중히 제대로 쓸 시민들을 위해서 오직 사용할 그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최정호 후보님의 비상식적인 부동산 3대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펜트하우스 명의신탁 의혹, 그리고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7억 원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딸 부부 다주택 부동산 꼼수 증여 의혹. 저는 이 3대 의혹을 경찰 조사와 시민분들의 판단에 맡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의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고 오늘 3시간 전에도 중앙 언론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만 좀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단답형으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 아니오로 짧게 대답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또 충분히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후보님의 의혹이 대단히 큰데 이 의혹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제가 답변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답변 주시고 답. 경선 과정에서 우리 4번의 토론을 했고
아유, 그 과정에서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일단 제 이야기 상세하게 할게요.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 혹시 제 주도권 그 토론이니까요. 아니요, 제가 그 영상 지금 우리 예 아니요만 MBC에서 예 아니요만 여쭙습니다. 그 아니 사회자님, 혹시 네, 보셨습니까? 반대쪽으로 토론입니다. 질문을 아니, 드렸습니다. 예 아니요의 네. 사실관계만 묻는데 후보님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요. 저는 어물쩡 심표 찍고 회피하는 전략 이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최종 후보는 지난 국토부 차관 시절 민주당 정부, 국회, 국민으로부터 부처를 대표하는 리더로서의 자격의 부적격 판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익산 시민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스스로 훼손시킨 자격을 세탁하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차관 시절에 특별 공급받은 세종 펜트하우스가 매수자가 세종에서 알게 된 익산 지역의 건설업자가 맞습니까? 예, 아니요로 답해 주시죠. 그건 예. 제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누누이 설명을 그러니까 드린 맞습니까? 아닙니까? 누누이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럼 다시 그 넘어가겠습니다. 토론을 보셨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 A씨는 공교롭게도 레미콘, 토목 등에서 사내 이사를 맡은 익산 지역 건설업자입니다. 이제 기억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실거주하지 않았어요. 매수자와는 그러면 사적으로는 친분이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최 후보님이 2024년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취임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이 A씨가 운영하는 기업이 2021년에서 2023년 3년 동안 계약이 한 건도 없었던 곳, 이 업체가 전북개발공사에 사장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6건, 약 5억 4천만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민들의 통상적인 어떤 상식으로 볼 때 이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레미콘 말씀하셨는데 그 레미콘에 어떻게 업체에 배분되는지 그건 이제 우리 이모부님께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그럼 뭐- 해보셔야 돼요. 예, 제가 하여튼 특정 제가 업체를 생각할 때는- 지원한 사실이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상식적인 게 드리겠습니다. 아니고요. 그 의혹으로만 이렇게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쭙겠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들 2019년 오해하지 12월 마시기 24일에 바라겠습니다. 국립항공박물관 초대관장에 취임을 하셨고 초대관장에 취임하신 바로 다음 날 펜트하우스를 등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난 2022년에 익산시장에 출마하기 전 하루 전날 이 펜트하우스를 A씨에게 이전했습니다. 14억 정도에. 기가 막히게 둘 다 하루 전입니다. 예, 항공박물관장에 취임하고 펜트하우스 등기하고 또 2022년에 익산시장에 출마하기 하루 전에 펜트하우스를 소유를 넘기고 저는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할 최종호 후보의 공천을 취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익산 시민들에 답변 대한 시간을 좀 최소한의 답변 시간을 예의가 바랍니다. 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30초 정도 답해 주시죠. 네. 우리 이모님께서 지난 4번의 경선 과정 토론 자료, 이 전주 MBC에서도 제가 분명히 보도판을 통해서 국가에서 생산한 자료, 공적인 자료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그것을 안 보시고 네, 다 오늘 뭐 봤습니다. 작정하고 예, 다 의혹을 봤습니다. 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30초 소상하게 지나가니까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익산 시민들께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시는 마무리해 주시죠. 이렇게 저 마지막 마무리해야 의혹이라는 되니까요. 미명하에 네거티브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응답하지 않고 마지막이니까요.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 우리 이거 제 시민의 시간입니다. 심판을 제 시간입니다. 받겠다. 제 주도권 내가 시간입니다. 후보가 아니고 검증입니다. 예, 최정 후보가 펜트하우스를 명의신탁에 가깝게 보이게 지금 이런 행위를 분명히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저는 진행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매수업자가 건설업자이고 또 관계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토론에 여기까지 임하셔야 됩니다. 듣겠습니다. 뭐 짧게 거기 답변 좀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아까 짧게만 말씀해 그 주십시오. 날짜가 뭐 하루 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부동산 새로 준공된 아파트의 ABC를 짧게 마무리해 주시죠. 잘 모르기 예. 때문에 그런 오해를 갖고 아닙니다. 있는 저에게도 그럼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공통 질문으로 시간이 아니, 너무 없어서 들어가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시간을 지금 추가로 주셨는데 자, 그럼 저에게 공통 주셔야죠. 질문 드리고 거기다 좀 시간을 나눠 마지막-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저도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뭐, 짧게 수정-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자가 건설업자이고 이 매수자가 공교롭게도 전북개발공사 사장일 때 5억 4천만 원의 수익 또 계약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토론을 계속 회피하고 있는데 토론에 나오셔야 여기까지 됩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모님 제가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해가 질문이 있어요. 있습니다. 수의 다음 계약을 질문. 줬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이 발언 아닙니다. 시간을 예,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다음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은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 익산역은 시의 핵심 축이지만 철도로 인한 단절과 도심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오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역세권 개발을 두고 다양한 발전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철길로 쪼개진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고 역세권의 활성화를 이뤄낼 핵심 구상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께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익산역은 익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익산 역세권은 대규모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만으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환승센터에서 나와 역세권을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들이 중앙동, 모현동, 송악동 곳곳에 앵커로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역세권 개발 전략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익산역과 익산 역세권을 연결하고 한꺼번에 살리겠습니다. 일본 도야마역의 성공 사례처럼 역 내부와 주변의 식품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익산역 주변 앵커 시설로 집약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 바꾼 청계천처럼 익산을 바꿀 트램을 익산역에서 모현동 스마트 에코타운까지 연결해서 여행객들이 익산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본 후쿠오카, 스페인 빌바오 등 많은 도시들이 예술가들을 초대해 다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익산 역세권의 앵커를 채워줄 예술가들을 초대하겠습니다. 네 번째, 밤은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놀이가 가득 찬 야간 상설 시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오고 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익산의 맛들과 익산을 대표할 유형, 무형의 제품과 놀이가 가득 찬 익산역, 문화예술로 제대로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최정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익산은 철도로 인해서 동서가 단절되고 구 도심이 정체되는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하게 연결되면 기업이 오고 물류가 오고 사람이 몰려들게 됩니다. 30년간 국가 지도를 그려온 저 최정호가 익산역을 중심으로 동서 균형 발전과 역세권 대전환을 확실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익산역을 새만금 항만과 공항, 전주와 군산을 잇는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서 우리 익산의 경제 용토를 확실하게 넓히겠습니다. 둘째로 입체적 복합환승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단순한 역을 넘어 창업과 첨단 산업, 컨벤션이 집약된 광역 경제권 플랫폼으로 대개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서 간 단절 문제도 해결하겠습니다. 셋째로 익산역에 첨단 드론 공항을 건설해서 하늘과 지상이 연결된 미래형 교통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익산역 광장과 중앙시장까지 특화거리를 육성해서 연간 300만의 관광객이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연결해서 우리 익산을 글로벌 철도 물류 중심 기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혁신도시 유치 방안 관련입니다. 자, 익산의 미래를 위해 만경강 수변도시에 제2혁신도시를 유치해야 된다는 시민 열망이 높지만 타 시군과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자, 두 후보께서는 전주 완주나 동부권 우선 배치 주장을 극복하고 관련 공공기관을 익산으로 가져올 보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당 최정호 후보께 1분 30초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우리 익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 최고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식품과 농생명, 바이오, 산업 인프라를 갖춘 제2혁신도시의 최적지입니다. 도지사 후보들 모두가 제2혁신도시 익산 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저 역시 전북도당의 혁신도시 유치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저 최정호가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네트워크로 제2혁신도시를 반드시 유치해서 익산의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식품과 미래 농생명, 철도교통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유치하겠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된 농생명 기관, KTX 허브의 이점을 살린
철도 교통 관련 공기업을 타겟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익산 역세권에 복합 혁신도시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최적의 정주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셋째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만의 중앙 직통 네트워크를 전면적으로 가동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의 결단입니다. 아는 제가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된 엔진 최종호가 반드시 제2혁신도시 유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께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제2혁신도시는 익산이 최적지입니다. 대학교육시설, 문화자원, 교통여건, 의료시설 등은 이미 익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원율 시장이 추진한 만경강 수변도시는 폐기하고 익산의 모연, 송악, 오산 일대와 인근의 군산과 대야, 인피, 김제의 백구 공덕까지 스마트 에코타운으로 개발해서 익산의 경제 영토를 넓힐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정주 여건으로 제2혁신도시 유치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습니다. 제1혁신도시의 실패에서 보듯이 단순히 아파트와 공공기관, 건물만 들어서는 과거 방식의 혁신도시는 퇴근 시간 이후 유령도시가 되거나 지역사회와 고립되고 있습니다. 제2혁신도시와 스마트 에코타운이 만났을 때 두 가지 핵심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책기관을 위한 지방 최고의 스마트 정주 여건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하는 수도권 기관 직원들의 가장 큰 우려는 지방으로 가면 정주 여건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 에코타운은 이 우려를 완벽히 불식시키는 강력한 유치 명분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매력을 느끼는 조건으로 자신의 신기술을 마음껏 실험하고 데이터화할 수 있는 실제 도시 환경을 익산은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익산 가치펀드 100억 원을 조성해서 전국에 관련 스타트업이 적극적으로 올 수 있도록 유치하겠습니다. 제가 제2혁신도시를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익산에 유치하고 새로운 익산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된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서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순서입니다. 마무리 발언 아까 하지 못한 말씀이나 시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는 기조연설의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정호 후보께 1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익산의 미래를 위해 함께 토론해 주신 우리 이명택 후보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누가 위기의 익산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중앙정부의 문을 열고 예산을 가져올 적임자인지 시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의 자리는 비판을 넘어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고스란히 익산 시민의 역량을 받들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익산을 발전시키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은 지금 익산 대전환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기회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최정호가 이 역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기호 1번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최정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예. 저 최정호 확실하게 증명해내겠습니다. 예. 익산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 이명택 후보께 마지막 1분 드리겠습니다. 익산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시민들의 맡긴 권력을 휘두르는 독선적인 시장이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한 관료 출신 시장의 10년이었습니다. 현재 최정호 후보는 각종 방송국의 토론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침대축구로는 익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익산 시민들에게는 익산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은 문화와 식품, 교통, 생태라는 미래 산업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지금과 똑같은 관료와 기득권의 익산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6월 3일 27만 익산 시민의 변화와 희망의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 기호 3번 이명택이 변화와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명택이 시장이 되면 익산이 많이 변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지해 주시면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두 후보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익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토론회가 후보들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5월 26일 화요일 오후 6시 5분에는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생방송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익산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 토론에 함께하지 못한 익산시장 선거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방송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민 여러분, 저는 익산시장 후보 박경철입니다. 이렇게 MBC 방송을 통해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4년 제가 사상 최초로 50년 만에 무소속 익산시장에 당선된 사건은 위대한 익산 시민의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민심이 폭발하는 민주주의 축제였습니다. 30일만 모든 익산 시민이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일과 큰 업적, 획기적 성과를 이뤄낸 시민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의 K푸드 우리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제가 주도해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 시절 경주 에이펙처럼 우리 익산시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였고 저와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독일에서 세계유산을 등재해서 받아왔습니다. 또한 제가 개통시킨 KTX 익산 정차역은 이제 세계를 누비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 로컬푸드를 만들어서 익산의 많은 우리 농민들의 고령농, 영세농 그리고 여성농들의 모든 수입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저는 세계적 도시로 익산을 만든 박경철 시장을 지역 토호 세력들과 이권으로 결탁한 브로커들이 저를 선거법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뒤에는 이춘석 익산 국회의원이 법사위원으로서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을 통해서 저를 시장직에서 벌금형으로 물러나는데 직간접으로 개입한 것이 대한민국 언론뿐이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토호 세력들은 저에게 돈을 받고 물러났다는, 뇌물죄로 물러났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지난 10년간 저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익산 시민 여러분, 저는 그 누구에게도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는 깨끗한 시장입니다. 제가 물러난 후 검찰 조사에서도 어떠한 뇌물도 받은 적이 없고 어떠한 사항도 결백하다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에게 사법탄원 받은 정치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저 박경철 전 익산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 지금 익산은 행정관료 출신인 민주당 시장의 10년 잘못된 정책으로 인구가 4, 5만이 빠졌고 부채가 새로 생겼고 아파트가 과잉 공급되어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익산이 전체가 속절없이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이 흡사합니다. 지금 정 시장과 중학교 동창인 관료 출신 민주당 최종 후보가 지금 자기가 중앙에서 힘이 있고 그리고 행정 경험으로 익산을 발전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세우는 논리를 볼 때 첫째, 자신이 중앙에 힘이 있다. 둘째, 행정 전문적인 그런 관료 출신이다. 이 두 가지 모두 허구에 찬 논리입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투기를 한 혐의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그가 또 전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수십 번 한 후보가 무슨 중앙에 힘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낙마하고 물러난 퇴물관료 이제 후보가 익산에 대해 와서 마치 자기가 익산을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공언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에 해관 6조에 보면 벼슬 중에 목민과는 아무나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발 자중자애하고 우리 익산을 다시는 이런 고통의 늪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장 재임 중에 익산 시민을 위해서 몸을 바쳤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환경부 장관이
익산의 대표적 기업 하림공장을 조업정지하라고 명령했지만 저는 익산시장으로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가 직접 해결해서 하림과 수만 명의 노동자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익산 동산동 악취가 나는 하수 슬러지 공사를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동산동 3만 명 시민을 제가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용기이고 21세기 시장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6.3 시장 선거에서 익산을 100년 비전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할 이 박경철 후보 기호 5번 박경철에게 꼭 기회를 주셔서 익산을 부활하는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익산 시민 여러분. 기호 6번 무소속 후보 황세연입니다. 우리 익산이 지금 위기의 단계에 제가 익산시장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앞선 시장들의 문제점을 지적만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익산시는 재정난이 심하기 때문에 우선 저는 경영자 출신으로서 돈을 버는데 모든 시민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첫 번째로 옛날에 6.25 당시에 미군기 오폭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리역 폭발 사고 당시에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먼저 재정을 확보하고 앞선 시장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착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해본 사람만이 이러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으로 250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중에서 전라북도에 50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50개 중에서 익산에 최소한 20여 개 이상을 저는 가져오려고 합니다. 무조건 아무 공공기관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식품에 관련된 또 농업에 관련된 그런 공공기관을 가져올 예정입니다. 또 장소도 정했습니다. 부송지구, 영등지구, 신동지구, 또 동산동지구, 종학동지구, 또한 모현동지구에 나눠가지고 20개 공공기업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야 4년 후에는 익산시가 30만을 탈환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그런 활성화 있는 도시를 만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원광대학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방위와 서양의학이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저는 이 대학을 서양의와 한방의가 혼합되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한 암치료 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럽에서도 익산에서 암치료를 하면 낫는다. 쉽게 말해서 서양의로 수술을 하고 동양의로 가루를 한다면 우리 한의학으로 가루를 한다면 우리 익산은 장수도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해가지고 익산을 기네스북에 올리는 장수도시로 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은 관광 명소입니다. 전주만 관광 명소가 아니라 익산도 전주보다 볼 것이 더 많은 그런 관광, 소위 왕궁의 도시라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황세현 후보는 경제, 공공기관,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관광산업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앞선 시장들과 달리 앞선 시장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후보들이 서울에서 국가 예산을 끌어오겠다, 무엇을 짓겠다, 무엇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돈이 있어야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시장, 돈 버는 도시, 그리고 중산층이 살아나는 도시, 그런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저는 출판사를 43년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철학 대사전을 완성한 출판사 사장이기도 하고 또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자이면서 정치가이며 정치 철학자입니다.
익산 시민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저의 정직함과 또 저의 민주화 운동 경력 등을 참고하신다면 황세현은 거짓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익산에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사무국장도 했고 전라북도 사무총장도 했던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청에 재직했던 익산시청 공무원이었고 5.18 당시에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공명도 저는 확실하게 해낼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익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황세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6번 황세현이었습니다.